안녕하세요. 아일람 장하식입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10년 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프리랜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라는 사실에 준하여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새로운 생각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2011년 행사장에서는 QR코드가 찍힌 냅킨이 등장했다. 파티가 벌어지는 발코니에는 온갖 전단이 빗발쳤고 단체 채팅 앱인 그룹미에서는 치즈 토스트를 무료로 제공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해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본래 음악 축제로 이름이 났지만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첨단 기술을 다루는 인터랙티브 부분이 시작되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곤 했다. 마치 고등학교에서 인기 좀 있다 하는 애들이 졸업기념 댄스 파티를 고대하는 것처럼 말이다. 몇 년 전 트위터가 SX, SW의 운집한 첨단 기술 마니아들에게 앱을 공개하며 대박을 쳤듯이 이번에도 행사에 참가한 신생업체 중에서 그런 영예를 누리는 기업이 나올 것으로 다들 기대하고 있었다. 그것은 얼마나 이목을 끌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고, 그래서 보통은 기발한 마케팅 기업이 동원됐다. 그때만 해도 사실상 무명이나 다름없었던 우버라는 갤리라 마케팅을 펼쳤다. 우선 정식 등록된 사설 차량 서비스 업체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앱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주문용 자전거 택시 서비스를 개시했다. 자전거 택시 100대를 빌려서 IU라는 글자 옆에 검은색으로 텍사스주의 모양을 그려놓은 현수막을 달았는데, 아마 나 I는 우버 U를 타고 텍사스를 누빕니다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우버 블로그에는 우버가 처음이세요? 미래의 교통수단을 만나보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우버 자전거 택시를 부르는 게 코가 삐뚤어지게 취해도 할 수 있을 만큼 쉽다고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또 우버 임원진은 블로그 인터뷰를 통해 탑승객들에게 우버 스포팅 해시태그를 달아서 셀카를 올려달라고 했다. 우버 스포팅은 우버 찾기라는 의미다. 이후 단 몇 년 만에 우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사업 초기와 달리 전문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누구든 택시기사로 돈을 벌 수 있게 됐고, 최소 15달러였던 요금도 대폭 줄어 일부 도시에서는 대중교통과 경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벤처 캐피털로부터 12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해 서류상 기업 가치가 100년 기업인 GM과 포드를 넘어섰고, 우버의 사업 모델을 토대로 전에 없던 스타트업의 범주가 탄생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무엇이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눈앞에 당도하는 주문형 서비스를 당연시하게 되면서 서비스업과 소매업이 개편되고 디지털 인터페이스 디자인도 바뀌었다. 하지만 SX, SW 2011 때만 해도 우버는 몽상으로 보일 뿐이다. 당시 나는 기술 전문 블로그의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내가 행사 일주일 전에 올린 SXSW2011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히트 예상 앱 13개 목록에는 단체 채팅 앱 4개, 휴대전화를 무전기로 바꿔준 앱 1개, 사진 공유 앱 2개, 그 중 하나가 인스타그램이었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버는 커트라인을 넘지 못했다. 나만 우버를 무시한 게 아니었다. 우버가 그렇게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열을 올렸음에도 그의 SXSW 인터랙티브를 찾는 약 2만 명의 참가자 중에서 우버 스포팅 운동에 동참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이듬해 SXSW에서 우버는 공짜 바베큐를 나눠줬지만 역시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해에 같은 성원을 받은 앱은 하이라트였다.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해 가까운 거리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휴대전화 진동으로 알려주는 앱이다.
공통점을 매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교류하게 해준다는 콘셉트다. 하이라이트 개발자는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을 찾는 방법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얼마나 나쁜지 몰랐죠. 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정말로 형편없는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 해법으로 내어놓은 앱이 사람들의 꽤 잘 먹혀들었다. 하이라이트가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가 참석한 한 세션에서는 장난기 많은 사회자가 하이라이트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두 잔씩 자기 얼굴을 한 대씩 때립시다 라고 술자리 게임과 비슷한 게임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반면 우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우버가 주류 교통수단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기에 자전거 택시 시승 이벤트에 참여할 때 앱을 업무용 메일 주소를 썼다. 개인 메일로 스팸을 받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2년이 채 안 돼서 하이라이트는 완전 잊히다시피 했지만 우버는 실리콘밸리의 유망주로 떠올랐다. 우버의 대박은 게릴라 마케팅의 결과가 아니었다. 2013년 우버는 구글의 투자 조직인 구글 벤처스가 주축이 된 투자 라운드. 미국 스타트업은 통상적으로 시리즈 A, B 등의 이름이 붙는 라운드 단위로 투자금을 일괄 유치한다. 에서 무려 25,8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고코의 기술 전문 블로그에서 쓴 표현을 빌리자면 눈앞에 아치대지는 거금이었다. 우버가 2억 5천만 달러를 유치한 게 놀라웠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반응이 뜨거웠던 사진 공유 앱이나 무전기 앱, 인맥 형성 앱과 공통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대히트 예상 앱들이 지금 와서 보면 별 볼 일 없거나 한심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모두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할 만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것도 웬만한 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잠재력이었다. 2013년경까지 교통 서비스처럼 사람이 직접 투입해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후자에 속했다. 하지만 우버가 그런 판을 뒤집었다. 우버는 차량을 구입하지도 직원을 고용하지도 않았으며 그 대신 두 개의 앱을 만들었다. 고객용 앱과 기사용 앱이다. 고객이 차량을 요청하면 우버가 근처에 있는 기사에게 알림을 보냈고 기사가 자기 차에 고객을 태워 목적지에 도착하면 우버는 결제를 처리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따라서 회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앱의 다운로드 횟수를 늘리는 것 뿐이었다. 택시, 리무진 업체는 허가받은 기사를 고용하고 차량에 특별한 번호판을 다는 등 정부의 각종 규제안을 준수해야 하지만 우버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자사는 운수회사가 아니라 기술회사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얼마 후 우버와 규제 당국 간의 심각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에는 가히 무궁무진하다고까지 할 성장 잠재력을 보인 비결이 또 하나 있었다. 원래 뭔가 중요하고 막강한 것이 대부분 그렇듯 적어도 겉으로는 부쩍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과세 분류와 관련된 것이다. 우버는 기사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책임을 면할 수 있었고 최초 서비스 국가인 미국에서도 그런 책임을 거의 다 회피했다. 직원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는 업무 중 휴식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고 차별금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고용주는 그들이 나중에 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일정액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 여건이 달라졌다고 마음대로 해고하지도 못한다. 반면 독립계약일 때는 이런 권리나 의무 조항이 전혀 붙지 않는다. 독립계약자에게는 미국의 연방정부의 단체교섭법에 명시된 단체 결성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편 이들에게 일을 주는 기업에는 교육, 업무용, 기자재, 복지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 외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도 자영업 계약자에게는 병가, 유급휴가, 최저임금,
보장 등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우버의 독립계약자로 등록한 기사는 차량과 연료는 물론이고 방향제까지 모두 자비로 조달해야 했다. 또는 업무 중 잠깐 쉬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못했고 건강보험료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납세를 포함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의무가 오롯이 자신의 몫이었다. 말하자면 우버 입장에서 볼 때 자동차가 혼자서 움직일 수 없으니 기사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소프트웨어로 치자면 매출이 소스 코드처럼 큰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존재였다.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중에서 오늘 우버의 탄생 스토리를 모두 알았습니다. 향후에는 자율주행차가 불과 수년 안에 돌아다닐 것이고 인공지능 AI 로봇으로 사람들의 직업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미래에 없어지는 직업은 아닌지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